자, 갑니다. 503번입니다. 자, 503번 문제 보시면 X 나왔잖아. X 나왔잖아. 근데 이거 보면서 어설픈 애들 이런다? 어머, 1, 2, 3이요. 이러고 있다.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봐. X 누군지 알잖아. 그럼 뭐해? 그냥 대입해. 뿅. 대입해. 계산해. 그럼 되지 뭘. 근데 또 계산했는데 안 나왔어. 이런 친구들이 간혹 있으니까. 진짜 안 나왔나? X제곱 한번 해봐야지. 3분의 1 빼기 2i를 제곱해봐야지. 9분의 앞에 거 제곱하면 1이요.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4죠. 그럼 마3. 둘이 곱해서 2배 마이너스 4i. 뿅. 됐죠? 이게 제곱값이죠. 그럼 여기다 3을 곱했네. 3x제곱. 그럼 3을 이렇게 곱하면 되네. 그럼 뭐야? 3분의 마이너스 3 빼기 4i. 이게 3x제곱입니다. 그럼 다시 x가 누구였냐면 알죠? 3분의 1 마이너스 2i인데 2배 했네요. 그럼 여기다 2배해서 3분의 2 빼기 4i 이렇게 쓰면 되지 뭐. 됐죠? 그럼 결론 3x제곱 3분의 마이너스 3 빼기 4i에서 2x를 빼 3분의 2 빼기 4i를 빼 그리고 1을 더해 3분의 3이죠. 이거 계산하면 되네. 그럼 3분의 오호 마이너스 4i인데 마이너스 4i를 뺐으니까 없어질 거고 마3에서 2를 빼주고 3을 더했죠. 그럼 몇입니까?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답은 2번. 끝.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거죠. 넘어갑니다. 너 보여 안 보여? 앞에 안경 왜 안 써? 505번입니다. 자, 505번 문제 보시면 복소수를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된대.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된대. 무슨 뜻이야? 순어수. 순어수.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장 보면 생각해야지. 아, 이거 복소수 순어수다. 순허수라는 말은 실수 부분이 몇이다? 0. 허수 부분은 몇이다? 0이 아니다. 까지 가야지. 논리적으로 가야 돼. 그러면 이 복소수를 우리가 실수인 부분하고 허수인 부분으로 나눠서 표현하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실수인 부분 말해. x제곱. 여기 x제곱. 그 다음 여기 전개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빼기 2 빼기 3 됐잖아. 그럼 실수 부분 여기 0 나와야 되네. x제곱 빼기 x 빼기 2가 0 나와야 되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인수분해해서 x는 누구? 마이너스 1 또는 2가 오면 돼. 그럼 0 나올 거야. 근데 허수 부분은 0 오면 되니 안 되니? 안 돼.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이 오면 절대 안 돼. 그럼 얘는 x 빼기 3하고 x 더하기 1을 곱한 값이 0이 오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럼 다시 말하면 x에 3 또는 마이너스 1이 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앞에는 0 나와야 되고 뒤에는 0 오면 안 되잖아. 그럼 누구 넣어야 될까? 2. 답이네요. 이렇게 했어요? 저 파란색 저 표현들 있지. 저런 거 써. 그러니까 서술형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런 표현들 다 써줘야 돼. 근데 어려운 표현들 아니잖아. 그래서 수행평가 보잖아. 논술형. 너네 그거 비중 바뀐 거 알지? 6대 4로. 7대 3이었는데 6대 4로 바뀌었던 것 같은데.
8대 2였나? 어, 어. 주관식이니까. 주관식으로 내면 그렇지. 한번 천천히 고민해 볼게. 무슨 말이지? 자, 다시 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화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가도 돼요? 괜찮아요? 자, 506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506번 푸신 분 손. 푼 비결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풀었습니까? 아, 매너. 여름이잖아. 여름이니까 매너. 어떻게 풀었어요? 저게 정답이야. 그냥 풀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보면서 막 이게 조심해, 날카로워, 예민해. 이걸 보면서 막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내 성질을 아는 게 있었는데 그 성질이 뭐였더라? 막 이런 걸 생각하시면 일단 답이 없어. 그냥 복소수잖아. 그럼 복소수라는 말이 나왔는데 정보가 너무 없으면 복소수를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볼게. 알파라는 복소수와 알파바라는 복소수가 있음. 근데 둘이 같대. 그럼 잠깐만, 알파가 복소수니까 표현해. A 플러스 BI. 실수 부분, 허수 부분 표현하면 되잖아. 그럼 알파의 켤레가 누군 거야? A 빼기 BI. 근데 이 둘이 같대. 무슨 뜻일까? B가 0이라고. 됐음? 그럼 허수 부분이 0이라고. 그럼 알파는 누군데? 실수네요. 맞네요. 끝. 그냥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표현하시면 돼. 그리고 눈으로 보면 별로 어렵진 않아. 자, 니은 보시면 알파와 알파바를 곱했는데 0이 나왔음 이라고 했죠. 그러면 다시 알파하고 알파의 켤레를 곱합니다. 그럼 써놓은 게 있으니까 둘이 곱하면 되겠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됐죠? I 제곱 되면 플러스로 바뀜. 근데 그게 0이면 얘가 0이라고? A를 제곱하고 B를 제곱해서 더했는데 0 나왔다고? 그 말은 무슨 뜻? A도 0이고 B도 0이다. 0.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나오니까. 그럼 0이다. 0. 알파는 누구? 0이네요. 그럼 0은 누군데? 실수야? 맞네. 0은 실수야. 얘들아, 0 실수야. 그 중에서도 정수다. 그 다음 디귿은 맞을까요? 라고 하면 디귿 봅니다. 딱 봐도 틀렸죠? 자, 볼게. 알파 빼기 I 베타 플러스 I 곱한 거에 켤레를 말해주세요. 인 상황이야. 자, 그럼 둘이 곱한 거 전개해보면 알파 베타 전개합니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I 빼기 베타 I 그 다음 전개하면요 플러스 1이죠. 이거의 켤레인 거야. 됐음? 이거의 켤레인 거야. 그럼 여기서 다시 알파 베타 그 다음 여기 켤레니까 이렇게 묶어서 쓸게요. 알파 빼기 베타의 I 플러스 1 이거의 켤레인 거야. 됐음? 받아들여요? 그럼 결론 얘 켤레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알파 베타 곱한 거 이거에 켤레 붙여. 됐음? 그 다음 알파 빼기 베타에다 I 붙인 거에 켤레라며. 됐음? 그리고 뭐 하면 돼? 플러스 1이죠. 받아들여? 뭐가 달라? 부호 틀렸잖아 얘네들. 됐음? 그래서 켤레 붙이면 되지 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틀렸습니다 라는 것까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507번입니다 507번 질문하신 분이 있을 거야. 1 빼기 i분의 1 플러스 i 몇이야? i 1 빼기 1 더하기 i분의 1 마이너스 i의 몇이에요? 마이너스 i. 됐죠? 그래서 결론 i의 4n 플러스 1제곱
얘는요. i를 4n번 곱한 다음에 한 번 더 곱한 거잖아. 그럼 얘는 몇인데? 1. 그러니까 누구야? i만 남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i의 4n 플러스 2제곱은 마이너스 i를 4n번 곱한 다음 마이너스 i를 2번 더 곱하면 되잖아. 지수법칙이죠. 그럼 얘 몇입니까? 1. 몇입니까? 마이너스 1. 끝하면 몇 번? 2번이네요. 끝.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509번으로 바로 가요. 9번 문제 보시면 아까 봤던 문제들이죠. 이런 거지. 다시 봐봐. 요거. 아니 루트끼리 곱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대. 왜 그랬을까? 둘 다 0보다 작아서. 됐음? 그래서 i가 제곱돼서 마이너스 튀어나온 거야. x 빼기 2가 0보다 작고 x 빼기 5도 0보다 작아서. 다시 말하면 x가 2보다 작고 x는 5보다도 작아서. 다시 말하면 x가 2보다 작아서. 됐죠? 아 5보다 작고 2보다도 작으니까 그냥 2보다 작은 거지 뭘.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봤더니 분수끼리 썼는데 마이너스가 또 튀어나왔어. 왜 그랬을까? 분모에 있는 x 빼기 3은 0보다 작고 분자에 있는 x는 0보다 커서. 그래서 분모에 i가 있어서 실수하는 과정에서 i 제곱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온 거거든. 그럼 다시 말하면 x는 3보다 작고 x는 0보단 큰 거야. 다시 말해서 x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애겠지. 그럼 위에 것도 만족하고 밑에 것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x는 누구다?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애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결론. 절대값 x. 양수 음수. 왜요? 어디요? 첫 번째요? 둘 다 음수면 마이너스 나와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자,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입니다. 얘는요. 루트 2분의 i죠. 루트 3분의 i죠. 맞아요? 약분되죠? 루트 2분의 3입니다. 마이너스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다시요.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럼 얘는 루트 2i분의 루트 3인 거죠? 분모와 분자의 i를 곱해서 실수화해 줄게요. 마이너스 나오는 거 맞아요? 분모에만 i가 있을 때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는 게 맞는 표현이야. 그래서 결론. x가 0하고 2 사이니까요. 절대값 x는 양수겠죠? 네, x. x 빼기 2는 양수니 음수니? 음수죠? 그럼 부호 반대로 바꿔서 써야 되겠지? 몇입니까? 2 답입니다.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고 규칙을 찾아주시고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할만해. 근데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차분하게 해보시고 잘 정리해 주시고 또 안 되면 많이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뒤에 방정식도 우리가 진도를 나갔었구나. 77페이지까지. 77페이지 풀었죠, 솔직히? 이거 인수분해하고 근해공식 쓰는 거 해봤죠? 하면서 무슨 생각 들었어요? 현타 왔잖아. 이거 너무 쉬운데 이런 생각 들었잖아. 맞죠? 쉽습니다. 그래서 방정식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다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 수업 때 했던 이야기를 조금 돌이켜보면 요 얘기는 해드렸을 거예요. 방정식. 요 얘기는 했죠? 방정식 얘기는 했죠? 해가 무수히 많을 때, 해가 없을 때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 요까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 그죠? 그리고 2차 방정식이라는 얘기를 하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꼴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 펜 어디 갔냐? 요 2차식을 1차식 곱하기 1차식 꼴로 그냥 바꿔서 는 0으로 만든 다음 앞에 있는 1차식을 0 만드는 값, 뒤에 있는 1차식을 0 만드는 값 찾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는 0꼴로 만들려고 우리는 방정식은 항상 는 0꼴로 쓰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때 뭘 쓴다? 근해 공식. 그래서 근해 공식을 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징글징글 할 겁니다. 다 기억하고 계실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간혹가다 우리 x 앞에 있는 개수 b가 짝수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b를 2b', 2의 배수로 표현을 해서 b의 절반값을 b'이라고 하면 그때 근해 공식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빼기 ac라고 해서 짝수 공식이라는 말로도 외웠을 겁니다. 해서 실제로 그냥 요거 하나 쓰셔도 상관은 없어. 대신에 b가 짝수인 경우에는 여기에도 2가 인수로 있고 요거 제곱하면 4가 앞으로 나와서 2가 또 인수로 생길 거거든. 그래서 2가 약분된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 과정을 한번 줄이려고 짝수 공식이라는 것도 얘기를 했을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를 얘기하면 근해 공식.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걸로 넘어가죠. 근과 계수의 관계. 바로 가요. 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플러스 루트 누구 마이너스 루트 누구 나옵니다. 그럼 이 두 근을 더하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이 두 근을 곱하면 두 근의 곱은 a분의 c로 표현돼요. 됐죠? 그래서 하나가 플러스 루트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일 때 실제로 이 둘을 더하거나 곱해주시면 개수만 보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 이야기한 다음 곱셈 공식, 변형 공식, 인수분해 공식들을 이용해서 다른 문제를 풀도록 유도하겠죠. 잘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야. 핸드폰 할 때가 아니에요. 이 새끼, 어이, 이 새끼, 어이. 자, 그 다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얘기해 드리면 이때 이제 이런 얘기해 드립니다. 근해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이 친구 b 제곱 빼기 4ac 혹은 짝수 공식에서 b'의 제곱 빼기 ac,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 판별식이라고 부르죠. 대문자 d로 표현을 합니다. b 제곱 빼기 4ac. 이 판별식을 보면서 근이 어떤 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b제곱 빼기 4ac 판별식이 0보다 크면 플러스 루트 누구 마이너스 루트 누구에서 서로 다른 두 실수인 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 두 번째, 만약 b제곱 빼기 4ac가 0이라면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니까 그냥 2a분의 마이너스 b 하나밖에 안 보이겠죠? 그래서 근이 한 개만 있네요. 중근이라고 합니다. 엄밀하게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중복돼서 내 눈에 하나만 보인다는 뜻이야. 자, 이때 중근을 갖는다는 이 표현을 우리는 방정식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2차식을 1차식과 1차식의 곱의 형태로 바꿨는데 앞에 있는 1차식 0 만드는 값이랑 뒤에 있는 1차식을 0 만드는 값이 같은 거야. 다시 말해서 얘는 인수분해하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 2차 방정식이었던 거야 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잘 따라오셔야 돼.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죠. 그럼 루트 안에 음수가 왔다는 얘기는 무슨 근을 갖는다? 허근. 해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됨.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 근이 플러스 루트면 다른 근이 마이너스 루트가 되나 봐 라고 하면서 켤레근이라는 것도 보여드리죠. 한 근이
a 플러스 루트 b면 다른 근은 a 빼기 루트 b가 됩니다. 다시 한 근이 a 플러스 bi라면 다른 근은 a 마이너스 bi가 됩니다. 해서 루트 앞에 하나가 플러스면 다른 근은 루트 앞에가 마이너스일 거야. 다른 한 근의 i 앞에 기호가 플러스면 다른 근은 i 앞에 마이너스가 올 거야. 왜?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앞에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물론 이렇게 엄밀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개수가 모두 유리수일 때,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 해서 이런 말이 있으면 개수가 모두 유리수예요, 개수가 모두 실수예요 라는 말이 있으면 한 근이 주어지면 다른 근을 무조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를 켤레근을 갖는다 라고 불러. 이 성질은 고차에서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잘 봐주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 두 근이 2하고 마 3인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로 가요. 1차식 두 개 고배 형태로 바꿨는데 첫 번째 1차식엔 x에 2 넣으면 0 나온다는 거야. 두 번째 1차식엔 x에 마3 넣으면 0 나온다는 겁니다. 해서 는 0을 붙여주시면 돼. 그러면 방정식을 작성했음. 문제는 제곱의 개수가 예를 들어 5입니다 라고 하면 여기다 그냥 5를 붙이면 되겠죠. 전개해서 제곱 앞의 개수가 5가 되도록 만들면 되니까. 해서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두 합니까? 라고 하면 두 근이 1 플러스 루트 2고 1 마이너스 루트 2인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방정식을 역시 마찬가지 만들 수 있고요. 아우 힘들어. 쉬었다 해야 되겠다. 예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했구나. 됐음? 그래서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할 때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요령을 갖고서도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뭐 다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78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잠깐 쉬었다가 80페이지에서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는 것들 뭐 이런 것만 조금 보여드리고 뒤에 있는 유형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여기서는 이거 봐야 되는 거야. 자, 뭐라고 써 있어요? 한 근이 마이너스 1. 근이 무슨 뜻? 해가 무슨 뜻? 정확하게는 이거야. 0이 아니라 등호를 만족시키는 값이야. 근데 등호 옆에 0이 있으니까 왼쪽에는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값.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보이죠? 근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x에다 누구 넣으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는 0이 나와 라는 거잖아. 그럼 해야 될 게 없어. 그냥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밖에. 그럼 x에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면 1 플러스 2m 플러스 m 빼기 4가 0인 거죠. 3m은 3이니까요. m은 몇이었다? 1이었다. 그럼 m이 1인 거 알았으면 문제에서 준 식을 다시 씁니다.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이 되겠죠? 이거 근 구할 수 있음? 네, 인수분해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이때 문제에서 다른 근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마이너스 1인 이 근은 알고 있으니까 다른 근이 누구? 3이겠네. 그래서 알파는 3입니다. 둘이 더한 값 말해주세요. 답이죠.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근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개념을 가지고 이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항상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가 아니라 왜 그렇게 풀었는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맞고요. 자, 566번으로 갑니다. 뭐 그냥 1 넣고서 인수분해서 근 말했는데 뭐 왜. 1 없어요 여기요. 예. 아 이거 인수분해 하면 되잖아요. 뭐가요? 아 그냥 넣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아 근이 마이너스 1이야? 넣으면 되겠다. 끝. 이게 다야. 넣은 식을 네가 쓰면 되는데 그것도 쓰는 게 귀찮아서 보고 따라 적는다. 인 거잖아. 그럼 돼 안 돼? 대답해 이씨. 왜 그러지 제가? 자, 566번 보겠습니다. 뭐가 있어요? 절대값. 어떻게 해야 되니? 범위 나눠야 돼.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x가 있잖아. 그치? 이 x가 양수면 그냥 쓰면 돼. 절대값 지우고. 근데 음수면 부호 반대로 바꿔서 써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절대값 안에 있는 이 x를 봐야 됩니다. 얘가 양수면 그냥 쓸 거고 음수면 부호 반대로 바꿀 거야. 그럼 양수와 음수 경계는 누가 있음? 0이 있잖아.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 될 때를 기점으로 구간을 나눠서 말하면 되겠죠. 해서 x가 0일 때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서 십자가 긋고 얘기할 거라고. x가 0보다 작은 애가 오면 부호 반대로 바꿔야 돼. x에 0보다 큰 애 오면 그냥 써도 돼. 그럼 0이 왔을 땐 그냥 쓰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에 등호 딱 붙여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쓰는 거고 0보다 작으면 부호 반대로 바꾸는 거지 뭘. 그럼 이 구간의 식을 세워봅니다. x가 0보다 작으면 문제에서 준 식은요. 3x제곱 빼기 x 빼기 14는 0 이렇게 쓰겠지?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3x하고 x 7하고 2 위에다 마이너스 주면 되는 거잖아. 이 정도 인수분해 할 수 있지. 그러면 3x 빼기 7 x 플러스 2는 0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x에 누구 넣으면 된다? 마이너스 2 또는 3분의 7을 넣으면 되겠다. 인 거네요. 자, 그리고 끝난 거 아닙니다. 0보다 너 작을 때만 보기로 했잖아. 그럼 당연히 0보다 작은 애만 말해야지 큰 거 말하면 돼, 안 돼? 안 되겠네. 그럼 이 범위에 있는 값만 말해주시는 거야. 됐습니까?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럼 그냥 쓰겠죠. 그냥 쓰겠지. 3x제곱 플러스 x 빼기 14는 0 이렇게. 그럼 얘는 역시 마찬가지. 3x하고 x 7하고 2 밑에다 마이너스 주면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3x 더하기 7 x 빼기 2는 0이 되니까 x에 누구 넣으면 돼? 2 또는 마이너스 3분의 7 넣으면 0 나오는 거죠. 우리가 보기로 한 범위가 있었어. x가 어떨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본다며. 그럼 누가 답인 거야? 2만 답인 거죠. 해석 결론. 다음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근을 구해주세요. x는 누구? 풀마 2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표 그리고서 구간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마다 이 구간에 알맞은 값들을 말해주시면 이게 방정식을 푸는 거고 뒤에서는 부등식도 똑같이 풀 거야. 그리고 함수 그래프를 그려도 똑같이 그릴 거라고 지금처럼. 해서 구간 나누고 문제 푸는 것들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해서 밑에 보시면 567번 같은 경우 여기도 지금 절대값이 있잖아. 그럼 여기 절대값 안에 있는 식 x 빼기 2가 양수면 그냥 쓰고 x 빼기 2가 음수면 부호 반대로 바꾸는 거잖아. 그럼 뭐 해줘? x 빼기 2가 0이 될 때를 기점으로 우리가 양수 음수를 말하면 돼. 다시 말하면 x가 몇일 때? 2일 때를 기점으로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죠? 여기에 등호가 왜 붙어요? 라고 하면 어차피 2보다 큰 애 넣으면 양수거든. 그냥 쓰는 거잖아. 그럼 x 2 넣으면 0이잖아. 어차피 0도 그냥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를 묶어서 이렇게 본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은 등호가 붙고 한쪽은 등호가 안 붙어.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음. 그러면 밑에 있는 568번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절대값 있죠? 절대값 하나 더 보여? 얘도 절대값이죠? 이거 절대값이지? 지난 수업 때 얘기 드렸죠?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이야. 왜? 다시 절대값 x라고 하면 얘는 크게 두 가지로 나와. 그냥 나올 때가 있어.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올 때가 있어. 그냥 나올 때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면 그냥 쓰면 돼. 대신 음수면 부호 반대로 바꿔서 말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절대값 2라고 하면 그냥 2인 거야. 절대값 마이너스 2도 그냥 2인 거죠. 그래서 얘를 그냥 쓸 때가 있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경우가 있음. 그래서 요 앞에는 이 마이너스는 뺀다는 개념보다는 x의 부호를 바꾸겠다는 용도야. 됐어요? 근데 두 번째 똑같이 쓰는 표현이 있죠. 루트 2에 제곱하면 얘는 뭐야? 2예요. 루트 마이너스 2에 제곱하면 이건 뭔데?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얘는 루트 x의 제곱이랑도 같은 표현이야. 왜? x가 양수면 제곱 루트 지우고 그냥 써. 음수면 부호 반대로 바꿔 써야 돼. 해서 같은 표현입니다. 그럼 다시 여기 있는 문제 보면서 절대값 하나 봤죠? 또 있지 절대값. 어디? 여기 있습니다. 해서 루트 x 빼기 5의 제곱 얘를 절대값 x 빼기 5라고 봐도 무관한 겁니다. 됐을까요? 왜? 양수면 그냥 쓰고 음수면 부호 반대로 바꾸는 거니까. 됐어요? 그럼 절대값 몇 개 보여? 2개 보이지? 그럼 절대값 2개 보이니까 우리가 구간을 나눠야 되겠네. 기준이 몇 개 생길까? 2개 생기겠죠? 첫 번째 절대값 안에 있는 알맹이 볼게. x가 0일 때를 기점으로 0보다 크면 양수, 작으면 음수 얘기할 거야. 두 번째 절대값 x가 5일 때를 기점으로 5보다 크면 양수, 5보다 작으면 음수라고 할 거야. 됐음? 그러면 우리는 기준이 2개입니다. x가 0일 때를 기점으로 작을 때 클 때, x가 5일 때를 기점으로 작을 때 클 때. 그래서 구간이 총 내 눈에는 3개로 나뉜 다음 보셔야 돼. 그럼 어떻게 나눠요?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는 크지만 5보다는 작을 때, x가 5보다 완전히 클 때. 됐죠? 해서 0보다 작으면 얘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얘도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0하고 5 사이에 있으면 얘는 0보다 크니까 양수죠? 그냥 쓰고요. 대신 5보다는 작으니까 얘는 음수네요. 부호 반대로. 마지막 여기는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부호 다 그대로 쓰시면 되겠지? 구간 3개 나눠놓고 이 3개의 구간의 범위에서 알맞은 x값을 또 찾아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겨울에 연습했던 분들 표 그리고서 정리하는 이 표현 다시 해보시고 숙제해 오신 다음에 질문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열심히 풀어와 주세요. 자, 8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82페이지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다음 방정식이 뭘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자,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가 생각한다고, 아, 판별식이 0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와야 돼. 여기 있는 이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완전 제곱꼴이 될 거야. 됐음? 해서 중근이라는 말도 하지만 여기 있는 2차식이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돼요 라고 해도 우린 판별식을 쓰는 거야. 됐죠? 납득이 돼야 돼, 논리적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할 수 있어. 자, 어쨌든 중근을 갖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첫 번째 판별식을 보겠습니다. 판별식이죠. 짝수 공식 쓰도록 할게요. 앞에 2가 있으니까 절반의 제곱 빼기 ac죠. 6m-9 얘가 0일 겁니다. 다시 m제곱 빼기 6m 플러스 9가 0인 겁니다. 인수분해 바로 할 수 있죠? n값은 몇이에요? 3. 그럼 m이 3이니까요. 문제에서 준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6, 3,
18 빼기 9 플러스 9는 0이 되겠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돼서 x에 누구 넣으면 된다? 마 3 넣으면 된다. 해서 알파가 마 3, n값은 3. 둘이 m에서 알파를 빼주세요. 6입니다. 끝. 됐죠? 그래서 해석해 주셔야 돼.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를 보시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해석이 돼야 돼. 그러면 풀 수 있는 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따라 적지 마시고 계속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왜 화났어요? 왜요? 네. 그럼 나 화내도 돼요? 어떻게 그래? 뭐래? 자, 넘어갑니다. 사람이 대화할 때 집중을 좀 해줘. 아니. 자, 넘어갑니다. 자, 572번 같은 문제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2차 방정식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뭘 갖는다? 중근. K에 1을 넣어도 중근, 2를 넣어도 중근, 100을 넣어도 중근, 0을 넣어도 중근, 루트 3을 넣어도 중근이래. 이건 무조건 중근이래. 몇 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그럼 K에 누가 오든 무조건 판별식은 0이라는 거네. 됐습니까? 무조건 판별식은 0일 거야. 판별식 보겠습니다. 짝수공식 볼게요. x 앞의 개수 2배니까 짝수공식이죠. 그러면 k 빼기 m의 제곱 마이너스 ac k제곱 빼기 n 플러스 4 이거 무조건 0일 거야. 누구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됐습니까? 무슨 뜻이야 이거? k에 대한 항등식. 됐음? 그럼 정리해서 k 최고차 몇 차 나올까요? 1차 나오겠죠? 그래서 k가 하나 있는 애들, k가 없는 상수는 무조건 0 나올 겁니다. 얘가 몇이다? 0. 얘도 몇이다? 0. 그러면 m과 n을 구할 수 있네요. 끝났습니다. 됐죠? 연립하시면 되는 거. 그래서 해석하다 보면 항등식 표현이 나와. 그러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음. 됐죠? 그래서 이렇게 572번도 간단하게 봤어요. 자, 넘어가서 575번 유형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모두 중근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가려. 자, 중근을 가져요. 첫 번째 식도 중근을 가져요. 두 번째 식도 중근을 가져요. 그때 이 값이 뭡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식 중근을 갖는데요. 판별식이 0임. 두 번째 식도 중근을 갖는데요. 판별식이 0임. 됐죠? 그럼 첫 번째 식에서의 판별식 봅니다. b제곱 a 빼기 1의 제곱 빼기 4ac 얘가 0입니다. 자, 주의해 주세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우리가 말하는 그 a야. x 앞에 있는 요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개수가 우리가 말하는 b야. 마지막 뒤에 있는 이 상수가 우리가 말하는 c예요. 됐죠? 그래서 b제곱 빼기 4ac. 이때 간혹 가다가 이거를 막 전개해서 쓴 다음에 말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 x제곱, x 상수 이렇게 해서 항 3개로 세팅한 다음 얘기하셔야 돼 항상. 선생님 요건 항이 2개잖아요 하면 이거 묶으면 그냥 하나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요 전체를 다 C로 봐야 됩니다. 해서 b제곱 빼기 4ac 써주시고 쓴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 좀 했다 하시는 친구들은 a 빼기 1, a 빼기 1 공통인수가 보이네요. 앞으로 묶을래요. 됐지? 그러면 남은 건 a 빼기 1하고 빼기 4가 남죠? a 빼기 5 해서 바로 인수분해 가능. 그러면 a에 누구 넣으면 돼? 5 또는 1 넣으면 되겠음.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중근을 갖는 거야. 마찬가지 두 번째 식에서도 판별식 보겠죠? x 앞에 개수 제곱합니다. a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죠. 얘가 0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두 번째 식에서도 공부 좀 했다 하시는 친구들은 이렇게 볼 거예요. a 빼기 1을 제곱했더니 16이 나왔대. 그 말은 a 빼기 1이 몇이다? 풀마 4였다. 제곱해서 16이니까. 그럼 a는 누구다? 1 뿔마 4가 되겠죠?
그럼 A에 올 수 있는 값은 위로 읽으면 5, 밑으로 읽으면 마이너스 3이라는 거겠네. 그래서 처음 값 A에는 5 또는 1이었고요. 두 번째 A는 5 또는 마3이니까 모두 중근 가지려면 A에는 5가 오면 되겠구나 라고 마무리할 수 있겠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문제 공통인수 뽑아내거나 제곱근의 개념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자신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싹 다 전개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돼. 근데 알면 쓰시라고. 됐죠? 알면 쓰시고 쓸 때마다 쓰시면서 연습도 좀 가능하시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해 보세요. 자, 578번으로 가봅니다. 색칠하는 거 연습보다는 요렇게 푸는 거 연습, 요렇게 푸는 거 연습, 색칠하는 거 연습, 노노. 자, 578번으로 가봅니다. 우측에 있죠. 자, 보시면 x에 대한 2차 식이 주어졌는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대. 됐죠?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자, 여기 2차 식이 요렇게 있거든. 이 2차 식을 우리가 완전 제곱꼴로 바꿀 수 있대.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표현이야. 그러면 이걸 우린 어떻게 해석합니까? 라고 했을 때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여기는 x에 대한 1차식의 제곱으로 표현해야만 같다고 볼 수 있을 거야. 됐죠? 그러면 여기에 는 0을 붙이는 순간 얘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거 완전 제곱꼴로 나왔으니까 근이 몇 개? 1개. 중근을 갖겠죠? 다시 말하면 얘를 0 만드는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중근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겠구나. 해서 우리는 바로 판별식을 보는 겁니다. 짝수 공식 볼게요. 절반의 제곱이죠. 빼기 AC. 얘가 0 나올 거야. 됐죠? 그래서 다시 문제 자체는 방정식이 아닌데 왜 방정식에서의 판별식으로 해석합니까? 라고 하면 이 식이 0이 된다라고 하면 이 2차 방정식 근이 몇 개? 중근. 한 개만 보이겠네. 그러면 판별식이 0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 요 2차 식에서 A, B, C를 설정하고 B제곱 빼기 4AC가 0이겠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임. 됐죠? 해서 식을 줬지만 우리는 방정식에서의 판별식으로 지금처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이건 일단 넘어갈게요. 힘들다. 자, 84페이지로 갑니다. 분명히 질문이 한번 나올 거거든. 네, 그거는 다음 수업 때 질문 나오면 해드려야지. 자, 84페이지입니다. 581번 문제. 자, 방정식에서의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581번 문제 보시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 2차 방정식을 이쁘게 줬잖아. 근 구할 수 있니 없니? 있음.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뭐해? 근의 공식 쓰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가 누군지 우리 알 수 있어요. 이쁘진 않겠지만. 그리고 나서 대입한 다음 문제를 풀어야지 상관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단 보셔야 돼. 네가 구하려는 게 누구냐면 얘입니다. 알파 제곱 베타, 알파 베타 제곱 더한 거죠. 그럼 얘를 보면서 누가 안 시켜도 이런 얘기 한다고. 어차피 알파 제곱 베타하고 알파 베타 제곱을 더한 값이라는 건 알파 베타 공통인수 묶어서 알파 베타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거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바꿀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까? 라고 하면 앞에서 했던 다항식의 연산 인수분해 곱셈 공식을 하다 보면 그냥 보여. 이게 왜 보여요가 아니라 그냥 보인다고. 됐음? 그럼 봤을 때 너한테 필요한 건 뭐다? 둘이 곱한 거, 둘이 더한 거. 다시 말하면 이 2차 방정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만 있으면 되죠. 자, 두근의 합입니다. 몇일까요? 마이너스 3. 두근의 곱입니다. 몇일까요? 마이너스 7. 해서 둘이 곱한 값이 답이겠죠. 끝. 해서 근각에서의 관계,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갖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84번처럼 우측에 있는 요 문제처럼 베타분의 알파, 알파분의 베타를 더한 값을 구하라고 한단 말이지.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두근이 알파 베타래. 다시 우리는 알파 베타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근의 공식 이용하면 인수분해가 안 돼도 우리는 근을 구할 수 있음.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는 목표를 보시면 베타분의 알파하고 알파분의 베타를 더한 값은 결과적으로 통분해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더한 값은 괜찮아요? 어디 갔다 왔어요 지금? 어디 멀리 갔다 온 것 같은데? 괜찮아?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음? 마찬가지 선생님 예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통분해서 정리하고 어떻게 이렇게 바꿔서 곱셈공식 변형까지 씁니까? 라고 하면 앞에서 연습한 게 계속 이거니까 그냥 보여야 돼. 안 보였으면 연습이 덜 된 거지 뭘. 쭉 넘어가면 결론. 너한테 필요한 건 둘이 더한 값, 둘이 곱한 값. 그럼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두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2분의 3. 두근의 곱은요? 2.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답입니다. 그래서 연산 때려주세요 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85페이지. 괜찮아요? 돼, 안 돼? 돼? 지금 말한 거 돼? 괜찮아? 아니, 그러니까 잘 돼요? 주은아, 괜찮아? 솔직히 돼, 안 돼? 솔직히 말해줘. 그래? 587번입니다. 연아야, 뭔 일 있어? 괜찮아? 머리 감았죠? 아니 언니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 그냥 왜 화를 내요? 그러니까 감았을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감았죠? 안 감은 친구한테 얘기 못 해요. 완전 빡빡 찍었지. 자, 587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도 알 거야. 내가 지금 쳐다보고 있다는 거. 지도 알 거야.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 두근이 알파 베타임. 그리고 나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더한 값이 5라고 했어요. 봐. 얘가 5라는 정보를 줬습니다. 그럼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을 더한 값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라는 건 통분해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게 5라는 거잖아. 됐죠? 그리고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문제는 내가 알파 베타 누구지 알 수가 없어. 왜? 모르는 문자 K가 있으니까. 대신 얘는 알 수 있지. 두근의 곱. 됐습니까? 두근의 곱은 알 수 있네요. 왜? 최고차 2차 계수와 상수가 있으니까 둘이 곱한 값은요. 근각계수의 관계 4입니다. 그러면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었다? 20이었다. 왜? 얘가 4니까 넘기면 20이잖아. 그럼 두근의 합이 20이에요. 근각계수의 관계 K는 몇이었다? 22였습니다.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또 풀어보는 문제가 있겠네요. 해서 이런 식의 문제들 하면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자 590번으로 갑니다. 은근히 자주 나오는 패턴들이죠. 이런 표현이 나왔음. 두근의 차가 몇이다? 2다. 됐죠? 다음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두근의 차이가 2가 될 때라는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면 2차 방정식에 한 근을 편의상 알파라고 할게. 그럼 다른 근은 뭐가 될까? 알파 플러스 2 혹은 알파 빼기 2. 네 넣고 싶은 대로 넣으세요. 됐죠?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두 근의 비가 2대 3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한 근을 2알파, 다른 근을 3알파라고 하면 되겠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라고 할 수 있겠죠? 됐음? 그래서 이런 표현들, 두 근에 대한 어떤 정보를 줄 때가 있을 거야. 두 근의 차가 몇이다, 혹은 두 근의 비율이 몇이다, 혹은 두 근이 몇 배다, 이런 표현들을 줄 때가 있어. 그럼 뭐 해주면 돼? 거기에 맞게 두 근을 설정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됨.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두 근의 차가 2니까 한 근을 내가 알파라고, 다른 근을 알파 플러스 2라고 설정하면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큰 가계수의 관계밖에 없죠.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 2알파 플러스 2는 근가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2K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두 근의 곱 알파와 알파 플러스 2를 곱하면 알파 플러스 2 곱한 값은 근가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3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 그럼 이 둘이 뭐 하면 돼요? 연립하면 되지. 그럼 연립을 하려고 봤는데 여기서 또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연립 어떻게 해요? 한다고. 연립의 목표를 설정해 주셔야 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이에요? 어딘지 알아요? 아, 그 사람이구나. 아는 사람. 네. 오, 뭐야. 딱 보니까 10시 학원 끝나면 만나 이거 하려고 지금 전화하는데 끝나고 만나 이거네. 자, 봐봐.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거 연립 어떻게 해야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 연립방정식의 목표를 잘 설정하셔야 돼. 우리가 연립방정식에서 결과적으로 뭘 구할 거냐면 문자의 값들을 구할 거야. 근데 네가 못 구하는 이유는 문자가 많아서야. 그럼 뭐 해줘? 문자를 줄이면 돼. 문자를 소거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소거합니까? 라고 하면 얘는요, 양변에 2를 다 나누세요. 알파 플러스 1은 K죠. 됐죠? 그럼 뭐 해줘? K 대신에 알파 더하기를 대입하시면 돼. 근데 이렇게 하니까 복잡한데요? 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면 알파는 뭐야? K 빼기 1이잖아. 그럼 알파 대신에 K 빼기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돼. 그래서 정리해서 K 값 말해주시고 알파 값 말해주시면 된다고. 됐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하면? 문자 하나를 소거하면 됩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알파라는 문자를 전부 다 K라는 문자로 바꿔 쓸게. 그럼 알파가 없어지니까 다 K만 있을 거 아니야. 문자 하나네요. 그건 구하세요. 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또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592번 문제.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592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 두 근이 있는데 절대값은 똑같아. 부호가 서로 달라.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 마이너스인가 봐. 둘이 더하면 몇임? 두 근의 합은 0입니다. 됐죠? 괜찮을까요? 그럼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나올까요? 음수로 나오겠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K 값을 대입해서 누구나야 음수 나오는지 생각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답을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문제 잘 풀어와 보세요. 자, 86페이지입니다. 나나는 이럴 때만 말하더라. 평소 수업 때 말도 안 하고 졸고 그러다가. 자, 그러면 85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와 주시고, 아시다시피 다음 주 정도면은 내신 범위까지 진도는 거의 다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 기출문제 모아놓은 문제집을 드립니다. 그것도 푸셔야 될 거고, 학교마다 드리고 있었던 프린트들 그것도 풀게 할 거고, 내가 따로 만든 여러분들 개인에게 만든 문제도 좀 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문제 푸시고, 과제 안 된 친구들 과제 하셔야 되고, 토요일날 보충 있습니다. 시간 확인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